지금 쓰는 게 아닌데 점 눌러주세요. 밑에 점.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혹시 뒤에 잘 들으세요?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소중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그런 시간인 만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시간에 한번 쏟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칭은 일괄 사장님으로 통일하는 게 낫겠죠? 네. 사장님들이시니까 제가 우리 사장님들을 그 어디에서 뵙는 것보다 우리 누스키 모닝스쿨에서 강사로 뵙게 된 걸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이곳에서 뵙지 않았으면 어디에서 뵀을 것 같으세요? 운전들 많이 하시죠? 운전하다가 끼어들기 잘못해서 삿대질하고 멱살 잡는 관계로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큰일 날 뻔했겠죠? 다행스럽게 이곳에서 강사로 뵙게 됐으니 이 다음에 저를 보시더라도 용서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보다 더 좋은 데서 만났을 수도 있죠.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취미생활하면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보니까 카바를 좀 다니실 것 같은데 카바에서 만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자, 이렇게 쭉 보니까 오늘 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물론 참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발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분위기 또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 좋고 분위기 좋은 데서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흥분을 해서 목소리가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목소리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듣기 괜찮은 목소리지 않나요? 네. 복 받으실 거예요. 발음도 좀 괜찮죠? 네. 뭐 생긴 꼬라지도 이 정도면 강의하는 동안은 봐줄만 하시겠죠? 인생에 방향을 놓고 나아가다 보니 목소리나 발음이나 생긴 인상까지도 매일같이 바꿔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만큼 편안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믿고 들어주셔도 절대 후회스럽지 않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장님들에게 해드릴 말씀은 산적히 많이 있으나 이미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몇 분이죠? 70. 제가 최대한 쓸 수 있는 시간은 80분밖에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8시 50분이면 무조건 끝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안에 우리 사장님들의 시간도 알뜰하고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성격, 성향, 성품을 알아야 그에 맞는 맞춤형 강의로 강의를 했을 때 이 시간이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개인의 성격을 좀 먼저 살펴보는 시작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장 없으시죠? 자, 주먹을 쥐었다 폈다. 잘 되시죠? 쫙 펴주십시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 접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검지. 저는 없습니다만 검지를 접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지손가락. 그리고 약지손가락.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까지 다 접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졌겠죠? 이 5손가락 정말 아끼고 사랑할 거라고 보는데 이 중에서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손가락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딱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손가락 딱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자, 한국말 있습니다. 딱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옆 사람은 어떤 손가락을 들었는지 알아야 빨리 가까워질 수도 있고 친해질 수가 있겠죠. 특히 파트너 관계 있으면 잘 봐주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인지 알아야 빨리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자, 내려주십시오.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새끼손가락 들었던 사장님 계시죠? 이 사장님들의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사장님들. 약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쭤보면 거의 말씀을 못해. 말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나요? 또 하나는 시간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약속만 잘 지키면 본인의 간이고 쓸개고 몽땅 빼줄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혹시 급전 필요하면 이 사장님들에게 가십시오. 한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저 또한 강의 시간 잘 지켜서 그 사장님들의 만족도를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약지손가락 들었던 사장님들 계시죠? 몇몇 분 계시던데 주먹 쥐었다 약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잘 되시나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손가락을 좋아하시는 사장님. 이 사장님들은 변태기가 강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성이 좀 강하다. 아직도 왼쪽 가슴에 고인이 아직도 자고 있는 게 문제야. 제가 강의를 통해서 흔들어 깨워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지손가락 들었던 사장님 계시죠? 몇몇 분 봤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장님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불평, 불만이 가장 많으십니다. 핸드 잡으면 몇 분 이내에 육도문자 나갈까요? 딱 3분 이내에 육도문자가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불평, 불만 많으실 건데 자, 제 강의를 들으시면 그 불평, 불만 다 사라질 거라고 제가 또한 그럴 수 있도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검지손가락 들었던 사장님들 계시죠? 몇몇 분 계시던데 우리 사장님들이나 저나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건 뭘까요? 그렇죠. 지적질 충고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나름대로 깔끔하게 차려입었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와이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스캔하면 지적질까지 나와야 안 나요? 나오죠. 네. 우리는 그렇게 받고 살았을 겁니다. 가장 못 받고 살았던 건 뭘까요? 칭찬이나 격려라든지 배려는 못 받고 살았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적질 받지 않고 칭찬과 격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강의로 그 사장님들의 만족도를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 들었던 사장님 계시죠?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이렇게 강 싸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파내는 이유가 뭐예요? 아침부터 힘들게. 이 사장님들은 똘끼가 강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대박 아니면 쪽박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모닝스쿨 7시 반에 나와서 제 강의를 듣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아무래도 대박 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로 알고 저 또한 대박 날 수 있는 강의로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셨죠? 네. 그러면 손 안에 있는 성격을 다 살펴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있는 저는 사실은 왼쪽 팔과 다리가 다 의족의수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지체장으로 살아간 지 올해로 어느덧 26년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제목을 간절한 목표가 인생을 바꾼다. 도대체 목표는 얼마만큼 간절해야 인생까지 바꿀 수 있는 건지 100% 제가 경험하고 실천하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과정만 낱낱이 다 말씀해 드릴 텐데 또한 우리 사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뉴스캠으로도 얼마든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제가 낱낱이 말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시간이 가치가 있겠죠? 네. 이제 직접 제 슬라이드 사진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는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뒤에 분들은 손해실 것 같아. 메탈 벗을 것 같은데 넥타이에다 메탈 벗을. 이게 접니다. 벗겨놓으면 이래요. 입혀놓으면 이렇습니다. 이런 장애의 몸이지만 얼마든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하고 있죠. 선진국을 가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까요? 뭐 사진 마음대로 찍으셔도 돼요. 녹음하셔도 돼요. 저는 초상권이 없습니다. 마음껏 쓰세요. 단 이 상황 모르는 사진에만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올라가면 골치 아픕니다. 요즘 하나 뜨면 난리가 나는 거니까 혹시 제가 다 찾아보는데 나오면 여기에서 나온 줄 알게요. 명단 여기서 유추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드릴게요. 올해로 46살입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아, 그렇군요. 아니라고 하신 분들은 복 받으시고요. 저는 강의하는 연령층이 좀 다양합니다. 초등학생들부터 80대 어르신까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수원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은 모아놓고 내 나이를 소개하고 있는데 4학년 학생이 서로 번쩍 뜨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부모님보다 훨씬 곱게 늙었대요. 나름대로 관리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180도를 쓰고 있었어요. 클리어션 180. 내가 시간이 있었으면 알려줬을 텐데 못 알려준 게 아직도 마음에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때 쓰고 있었어요. 방송 활동도 많이 했고요. 책도 어느덧 8권의 책이 나와 있고 강의 CD도 2개나 있습니다. 학교 공부도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알려드릴 게 많다는 얘기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 어디가 의심스러운가요? 취미가 의심스럽겠죠.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도전이 없는 삶은 곧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있어요. 요즘에도 저의 도전은 끊이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즘 제가 새롭게 빠져들고 있는 도전이 바로 정신이라든지 연예인들 성대모사에 빠져 있어요. 따라서 하면 할수록 묘한 매력이 느껴집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하나 해드릴까요? 네. 다른 공부보다 이런 걸 좋아할 것 같아서 안 맞아 죽으려고 준비를 해왔지 않겠습니까? 어느 분께 해드릴까요? 어차피 말씀하셔봤자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김건모 씨께 해드릴게요. 네.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3년 가깝게 KBS 라디오 생방송 덕분에 KBS 본관 출입이 잦았어요. KBS 본관 1층 앞쪽은 주차장입니다.
저는 항상 그쪽에다 주차를 하고 2층 라디오 스튜디오를 계단을 따라서 올라다녔어요. 평소와 같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아래쪽에서 김건모 씨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아는 체 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무튼 어딘가에 쫓기듯이 열심히 뛰어가던 중에 발을 뛰어서 계단에다가 발을 콱 찌면서 아야! 라고 하더라고요. 방금 제가 했던 아야 소리가 똑같지 않았을까? 이따 끝나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 똑같았구나라는. 도전은 누구하고의 싸움일까요? 자신하고의 싸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보여지기 위한, 허세 부리기 위한 이런 도전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도전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방향대로 목표대로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내가 뛰어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하나씩 이겨나갈 때 그 도전에 대한 성취감을 맛보는 게 바로 진짜 도전의 맛이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제가 이런 취미를 할 때 옆에서 하라고 했겠습니까? 말렸겠습니까? 말렸어요. 안 말렸겠죠. 말렸으면 저는 지금까지 이런 걸 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내가 해왔기 때문에 또 다른 도전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 도전 정신 덕분에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절대 하려, 혀려, 지어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 같은 장애 1급을 보고 먼저 도와줄 사람 있겠어요? 내치지 않으면 다행이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 주변 사람들 좀 힘들게 했습니까?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의 가는 일에 인정해 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 파트너가 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비자가 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부터 내 실력을, 능력을, 경쟁력을, 자력을 끌어올려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더 가깝게 달라붙을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벽같이 나와서 공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죠? 저 또한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게 쉽지는 않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그대로 다 전수해 드리는 모든 일은 다 똑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시나마 저의 어릴 적 환경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저는 10살 때까지 초가집에서 호롱불에서 살았어요. 더 놀라운 건 10살 때 되던 여름에 지긋지긋한 가난만 남겨놓고 아버님이 호련히 떠나셨어요. 이 정도 가정환경이라면 어떻게 부모님을 존경할 대상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안 되죠. 저도 목에 칼이 들어도 존경심을 표할 수 없는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제가 아무리 부모님을 좋게 해석을 하고 싶어도 딱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가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를 낳았을까요? 아무래도 막걸리 드시고 새벽에 실수로 낳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웃으셨죠? 여러분이나 저나 실수로 태어났던 사람이 95% 이상이에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가서 부모님한테 저를 계획하셔서 낳으셨습니까? 실수로 낳으셨습니까? 거의 실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진 않지만 하는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사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볼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 사장님들이나 저나 어느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나란 걸 알았던 거지. 저 또한 내 인생 바꾸는 건 나에게 있었던 거지 부모님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고 나면은 절대 부모님에게 욕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바래봤자 주지 못하는 부모님 마음 더 찢어지게 가슴이 아프지 않겠어요? 우리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식들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갈 때 못 주는 내 부모님 마음이 얼마만큼 가슴이 아프겠냐. 그래 절대 내 인생 바꾸는 건 나에게 있는 절대 주변 사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부모님은 딱 한 가지 살아볼 기회를 주셨다는 실수로 가졌든 어찌됐든 여기까지 얘기 들으면 갑자기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나요? 네.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주변 사람 탓하는데 그런 사람 치고 절대 잘 되는 사람 없어요. 모든 시작의 근원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성공으로 가는 첫 번째 출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가난했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졌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돼. 너는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해. 너는 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을 해야 조금이라도 많은 월급을 받아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바로 전기회선 1조, 전봇대 위에서 고압을 다루는 일을 했던 거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92년 8월 17일 날 22,900볼트의 감전 사고에 의해서 지체장애 1급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간 지 지금 26년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여러 개 찍었는데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2분짜리로 편집해 왔으니 이 영상을 보시면 다음 이야기가 우리 사장님들 마음속에서 가깝게 와닿을 것 같으니까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양해 말씀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영상을 보는 동안 제가 아무리 겨울이라고 해도 우리 사장님들 열기가 뜨거워서 제가 살짝 더운데 외투를 벗고 해도 될까요? 네. 충분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나중에 백금기 강사 버릇없이 외투 벗고 한다 이런 얘기 올라오면 안 돼요. 네. 그 전에 한번 제 어릴 적 흥분의 식구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징글징글합니다. 볼까요? 이게 바로 그 흥분의 식구들 사진. 짙은 바구니에서 살아남은 게 제가 신기하다. 정말 초가집이에요. 그리고 산 아래 전기불도 없이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직접 영상을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백금일 씨.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꿈 하나로 위험한 만큼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전기회선 일종에 취업한다. 하지만 20살의 꿈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1992년 8월 17일 전신주 작업 도중 22,900볼트의 감전사고를 당한 금기씨. 죽음을 넘나든 2차례 수술로 왼쪽 팔과 다리를 잃고 남겨진 건 온몸의 화상뿐. 수술이 끝나고 없어진 다리를 보며 차라리 줄여달라고 소리쳤던 그. 눈앞에 있는 화장실에 가면서도 몇 번이나 넘어져야 했던 그. 무력감에 휩싸인 채 고통의 시간이 흘렀다. 이런 몸이기 때문에 장애마저도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사장님들은 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이런 장애로라도 살아보고 싶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쉽게 살았을까요? 그게 큰 차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이런 몸으로라도 살아가고 싶은 세상을 사는 것은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까요? 이게 바로 제 저쪽이 절단되어 있는 왼쪽 다리입니다. 멀쩡할 거라고 생각했더니 이게 막 오른쪽 발이죠. 엄지발가락이 없죠? 4개의 발가락이 있는데 굳어서 움직이지 않죠. 저 발로 지금 걷고 뛰고 있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가끔 클럽에서 보더라도 당황하지 않아요. 이거 바로 제 왼쪽 등입니다. 전신 45% 사도하사. 왼쪽 팔은 팔꿈치 위를 절단해서 우선은 그냥 달고 있는 모형수일 뿐이에요. 이거 바로 오른쪽 손이에요. 4손가락 남았죠. 화상 상처라서 남들이 보기에는 흉측스럽다고 할 수 있는데 저에게는 가장 고맙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4손가락인데 3손가락은 다 펴지지가 않습니다. 현재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의족과 의수예요. 의족은 2kg, 의수는 1kg, 몸에 3kg을 달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다 사셨습니까? 자, 26년 전에 저 같은 장애인을 보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솔직하게. 가장 많이 불렀던 게 있죠. 바보병신 쪼다 했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장애인 인권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장애인 먼저 양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사례가 됐는데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없어요.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바보병신 쪼다. 그리고 제가 집에 있다가 집 밖을 나오게 되면 마치 동물은 원숭이 쳐다보는 것처럼 희한하고 신기하게 쳐다봤던 때가 바로 그때였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 즉 중도장애인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그랬다는 걸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 하루하루 살고 있던 중에 어느 지인을 통해서 한 분의 강의를 억지로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한 분의 강의를 듣게 됐고 더 놀라운 건 그 강사님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을 했더라. 자, 식당에 가서 강사님 마주보고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겠죠. 메뉴를 주문을 하고 난 후에 강사님께서 마주보고 있는 저를 물어보셨어요. 눈이 동그란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자네는 누구인지 소개 좀 하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내 몸 상태를 다 말씀을 드렸죠. 지체장애 1급이고 이 자리도 개 끌려듯이 끌려서 왔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 딱 첫 말씀이 앞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할 텐데 자네 같은 장애인도 얼마든지 성공 출세 부자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제 마음속에 와닿았을까요? 안 와닿았죠. 앞에 있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모르는 엉뚱한 얘기를 할 때 뭐가 약이에요?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욕이 약이겠죠. 1818 걔 베이비 걔 베이비 그리고 고개 숙여 욕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그 자리에 뜰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식사를 하시면서 왜 그런 세상이 온다고 했는지 30여 분에 걸쳐서 낱낱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무너무 무식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너무너무 무지했구나라는 걸 느꼈고 내가 모르는 신세계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그분의 바지자락 붙잡고 애원을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도 인생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라고. 죽으라고 하면 죽겠으나 평생 병신손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바에는 죽으라고 하면 죽을 테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바지자락을 붙잡았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셔요? 제가 바지자락 붙잡았던 그분이 바로 이영권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11년 반을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인대손가락으로 제가 장례까지 다 치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나고 가시면서 딱 저에게 명함만 하나 주셨어요. 명함 한 장 주시면서 앞으로 그런 장애 몸으로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건지 찾아오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그 숙제가 제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장애를 갖고 난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숙제를 받았으니 순간 후회도 했죠. 괜히 바지자락 붙잡았다. 좀 말아버릴까. 그래도 내 본심은 착한 심성이 있었다. 어찌됐건 그런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에 의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행동이 바로 지방에서 서울까지 이런 세미나들을 하다. 14년 전 얘기. 2004년도. 지방에서 서울까지 이런 세미나들을 하다. 하루에 1시간짜리든 3시간짜리든 5시간짜리든 8시간짜리든 1박 2일이든 관여하지 않고 쫓아다녔던 세월이 무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쫓아다니면서 내밀었던 숙제가 바로 이거예요. 인생의 목표 찾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는 얘기. 이겁니다. 나는 이 시대 최고의 동기부여 강사가 돼. 이걸 딱 내밀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 좋은 걸 알려줄 줄 알았어. 절대 그런 걸 안 알려주죠. 딱 보시더니 한 말씀 하시는 게 앞으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때려주기도 이 목표는 이룰 수 없는 개꿈에 불과할 것이다. 할 수 있겠나? 라고 물어보시죠. 저는 그 쉬운 건 줄 알고 네! 하겠습니다. 생활 습관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지만 생활 습관만 바꾸게 되면 원하는 삶을 사는 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게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아마도 새벽부터 일어나는 시간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24시간을 다 바꾸는데 이름 빼고 다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의 과거를 아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제 근거 자료를 다 알려드릴 거니까. 가계부 쓴 거, 일기 쓴 거, 하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보여드리면 믿으실 거니까. 이 뒤에 보여드리는 슬라이드 자료는 그래서 그 증거 자료를 제가 다 낱낱이 보여드리겠다는 얘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 있으면 내 머릿속에 목표가 떠나야 돼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목표가 내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어야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행동이 될 거니까. 그게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성공 습관을 장착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말 함부로 하나요? 행동 함부로 하나요? 굉장히 겸손하면서 상대방을 대우해 주죠.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 그 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나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목표는 있는데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 왜 그런 줄 아세요? 95% 이상이 목표는 세워놓고 하는 행동 지난 과거와 똑같으니까 달성될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제가 1000명이 넘는 들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해도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표를 대하는 마음 자세부터가 달라져야 된다. 목표를 대하는 마음 자세부터가 달라져. 목표는 세워놓고 너 따로 나 따로 하면 절대 이룰 수 없는 멍멍이의 꿈밖에 되지 않을 거니까. 목표를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표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오늘 이 시간은 목표를 세우게 짜는 시간이 아니니까. 가지고 계신 목표 정말 간절하십니까? 정말 간절하십니까? 죽을 만큼 간절하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거의 대답을 못 하실걸요. 왜 목표는 간절해야 되는지 제 사례를 딱 2가지만 알려드려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00% 제가 경험하고 실천했던 얘기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여름이었죠. 16m 전봇대 위에서 열심히 전기 작업을 하던 중에 왼쪽 팔에 직접 22,900볼트의 감전 사고를 당했어요. 왼쪽 다리로 전기가 빠져나가서 저는 살았습니다.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합선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불이 붙었겠죠. 스파크에 의해서. 다행스럽게 저는 앞쪽이 아니라 몸 뒤쪽에 불이 다 붙었어. 전신 45% 사도화상. 환자들 중에 가장 불쌍한 환자가 어떤 환자예요? 화상 환자. 언제 나올지 기약을 할 수가 없어. 진단서를 끊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방치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소독하러 옵니다. 소독하러 오면 일단 제 침대 주변에다가 비닐을 깔아요. 빨간 약 있죠? 일명 빨간 약. 포타진이라고 하는 빨간 약 500ml짜리를 온데기다가 뿌립니다. 차오르는 고름을 수세미로 빡빡 문지르고 썩어 들어가는 살을 잘라내기. 썩어 들어가는 살이 있다는 게 그래서 사도화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 몰핀이라고 하는 마약을 맞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입안에 꺼질 앙당 물고 참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살고 싶었어. 그때 당시에 내 나이가 20살이었어. 20살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게 그만큼 억울했으니 어찌됐건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옥 같았던 치료는 무려 9개월 동안 나는 참아낼 수가 있었어. 만일에 제가 그런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치료를 포기했으면 지금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 백금기라는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저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있죠. 동기부여 강사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죽기 살기를 덤볐어요. 근데 이 중에 한 가지를 지웠어요. 살기를 지웠습니다. 뭐만 남아있나요? 죽기만 남아. 이 길을 가다가 죽겠다고 했는데 뭐가 무서울까요? 뭐가 두려울까요? 뭐가 안 될까요? 뭐가 그리 쪽팔릴까요? 있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덤볐더니 지금의 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는 간절했을 때 달성될 수 있다는 걸 제 사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목표는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이때 살기를 지우고 죽기로 덤비는 게 나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다 오셨다는 것은 아무래도 누스킨으로 인생 한번 끝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신 거죠? 네. 이렇게 예를 들어드릴까요? 만일에 우리 사장님께서 나는 누스킨으로 인생을 바꾸겠다. 누스킨 하다가 인생 끝내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먹었다면 바뀔 수 있을까요? 못 바뀔까요? 바뀌어요. 갑자기 이럴 때 또 목소리가 작아져.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모든 걸 다 내가 물 한 방울 묻지 않는 스펀지 같은 마음을 내가 빨아들이고 그걸 내 거다 시켜서 내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좋은 쉬운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목표는 간절해야 되는 거고 간절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바로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아니 썩은 가지는 천내야 살아있는 가지에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수확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혹시 이렇게 점 한번 눌러주세요. 아까 봤던 점 아래쪽에 점. 네. 점. 네. 뭐 더 이상 슬라이드 사진 볼 필요 없어요. 저만 보시면 돼요. 그것도 괜찮게 생긴 얼굴 좀 봐주면 돼요. 자, 그런 마음, 그 정도의 가지치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아무래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장님들께서 이런 마음 품고 있을 거라고 봐요. 좀 더 쉽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다 버리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일을 하지 못해요. 혹시 이런 마음을 품은 사장님도 계실 것 같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직할 마음을 품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있어요. 솔직하게 계시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다 제거해야 돼. 그래야 내가 하는 일에 초집중을 할 수가 있다. 초집중을 한다는 것은 내 분야에 전문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상대방을 설득하러 갔다가 설득 당하고 오지 않나요? 그리고 또한 상대방이 그 쪽팔리기 싫고 지기 싫으니까 나도 모르게 없는 얘기 뻥튀기 하는 게 바로 과장 광고, 허위 광고. 누가 시켰어? 본인이 쪽팔리기 싫어서 하는 거야. 본사에서 시킨 일이 나는 없다라고 봐. 그게 내가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전문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만큼 실수의 폭을 줄일 수가 있다. 실수하니까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요.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결혼식 당일날. 어찌어찌해서 아무튼 결혼식 다 끝내고 편안하게 호텔방에 가서 아무튼 둘만의 뜨거운 첫날 밤을 잘 보냈어. 남자라는 동물은 참 희한해. 본인의 힘과 능력을 꼭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죠. 딱 나오지.
그냥 둘이 첫날 밤 잘 보내고 그냥 와인 한잔하고 자는 데인데 꼭 본인의 힘을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야 어땠어 좋아서 꼭 물어보는 속 없는 신랑들이 있어. 신부 또한 부끄러워 좋았어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신랑을 띄워주고 싶은 마음에 그동안에 말하던 그 어떤 남자보다 당신은 최고였어요. 이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모든 일이 끝나게 되니까. 왜 그러세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가지를 쳐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제가 그래서 그 정도로 쳤던 것 중에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강의가 온다잖아요. 또는 나도 공부해야 될 학회라든지 그 일정이 잡아지게 되면 아버지 기일날도 아버지 기일날 가지 않았어. 8월 17일 날은 사고가 난 날이라 팔과 다리가 뭉쳐있는 저만의 산소에 가서 소주 한 병 찾아들고 근데 그런 날도 강의가 온다든지 교육 일정이 잡아지게 되면 산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돌이켜서 말씀드리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난 후에 나를 강사로 받아주기를 바라면 그건 곧 도둑놈식. 이렇게 여쭤볼까요?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일을 다 우리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양해해주면서 우리를 만나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내가 하는 일 다 제껴두고 나중에 나를 강사로 불러주기를 바라면 그건 곧 도둑놈 심보입니다. 세상 천지 어느 누가 개개인 사정 다 봐줘가면서 우리를 만나려고 나를 불러주려고 할까요? 그런 사람은 절대 없어요. 왜? 내가 하는 일이랑 우리 사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제 3자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가지를 쳐내야 내가 그 분야 1% 이내에 들어가는 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누스킨으로 1% 이내에 들어가면 원하는 인생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나는 사회생활 처음 하는데 지금 하는 일이 내 첫 번째 짝, 이 일이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두 분, 몇몇 분 계시네. 손든 분은 빼드릴게요. 손분들은 빼고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오셨고 제 강의를 들으신 거네요? 네.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하셨던 일 중에 단 한 번이라도 그 분야 1%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까? 1% 이내에 들어가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말씀 못 하시다. 왜? 우리는 그 정도로 노력하지 않고 그냥 더 좋은 게 없을까? 더 좋은 게 없을까? 쉬운 게 없을까? 쫓아다니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다가 제 강의를 듣고 왼쪽 가슴에 망치를 한 대 맞은 것과 똑같아요. 아까 손들었던 분들을 빼드릴게요. 여기가 처음 일이시라면. 그 정도로 내 분야 1% 이내에 들어가는 나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계속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같이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 소식 들으면 잘 되고 있나요? 또 똑같아요. 또 좋은 데 쫓아서.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어느덧 세월 가죠. 돈 버리죠. 본인만 인생 망치게 됩니다. 그만큼 1% 이내에 들어가는 게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또한 1% 이내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왕년을 잊어야 돼요. 지난 과거를 잊어야 지금의 내 모습이 정확하게 보일 거예요. 내 모습을 보려면 내 모습이 냉정하고 냉청하게 보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는 반드시 이전해야 보인다. 이전하지 않으면 때려치기도 지금의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의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겠어요. 저 또한 그와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 지난 과거에 이런 장애를 갖고 난 후에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가장 먼저 걸림돌이 됐던 게 뭘까요? 장애가 걸렸겠죠. 그럼 항상 이렇게 외쳤어요. 사고만 나지 않았더라면 팔과 다리 중에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이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나만 이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건지 땅을 치고 통곡했던 때가 무수히 많았어요.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누구나 다 그런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저 또한 그런 마음 한을 맺고 갖고 있으면서도 항상 인생의 목표를 찾기 위해서 공부하러 다녔다고 했죠. 공부하러 다니면서 제가 느꼈어요. 지금의 내 모습은 지난 과거에 살아온 결과물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저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마음이 덜 아프니까 마음이 짠하게 돌려서 여쭤. 지금의 내 모습은 지난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른 인생 성적표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른 인생 성적표다. 혹시 지금의 인생 성적표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들잖아요. 원했던 삶을 살고 있는 몇몇 번 빼고는 거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마음이 안 들었어요. 왜? 멍멍이 같았잖아요. 미래가 없이.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죠. 그래. 지금의 인생 성적표는 마음에 안 들어도 앞으로 1년 후의 인생 성적표,
2019년도 12월 달에 인생 성적표, 아니면 3년 후 인생 성적표, 5년 후에 인생 성적표는 마음에 들게 누구보다도 빡세게 살아갈 가치가 있어. 그렇게 살아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기. 뭐 사장님들이나 저나 중간에 힘들고 어려우면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항상 있어요. 저 또한 한결같이 올라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저도 항상 때려치우고 다 보따리 싸서 고향으로 가고 싶었던 데 항상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 교육받았어요. 다른 사람들 강의 들었어요. 매월 계속해서. 왜? 그런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 교육받고 강의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래, 저 강사님들 저 자리에 가기까지 무수히 많은 피땀 흘려 누구보다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 자리에 가서 지금의 영광을 얻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도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면 반드시 내가 이겨내야 된다면 한 달만 참아보자. 한 달만 참아보자. 1년만 참아보자. 그런 마음.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몇 년이 가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바뀌어. 지금 뒤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죠. 내가 지금 만든 내 성적표가 내가 마음에 드니까. 그만큼 그래서 교육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 사장님께서는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를까요? 사그라들까요? 피어올라요. 저 같은 장기 1급도 해야 되죠. 저다 신체적 조건이 좋은 우리 사장님들을 못 해낸다는 것은 아무래도 인생에 있어서 직무유기든지 아니면 간절한 목표가 없이 그냥 내일은 나아지겠지, 내일은 나아지겠지, 내일은 좋아지지 않겠다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래서 교육이 그만큼 대한민국에는 10만 명이 넘는 강사가 있어요. 이 자리에도 무수히 많은 강사가 올라오잖아요. 그 많은 강사들 중에 저하고의 만남을 주선해주기 위해서 고생하신 몇몇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길재 사장님이십니다. 일단 제가 왜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제 전략적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네. 두 번째 김성환 대표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최형관 사장님께도 여러분들의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뜨거운 함성과 함께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항상 위에 계시는 사장님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더 알뜰하게 써드릴까, 어떤 강사를 초대해야 여러분께 도움이 될까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분들. 우리하고 다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부모하고 자식 간의 고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가,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걸 보면 속으로 너나 잘,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먼저 잘하고 보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가슴 아픈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말 많죠. 저 또한 거래처 하나씩 잡을 때마다 자존심 정말 많이 상했어요. 그 중에 제가 자존심을 내다 버리고 얻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아직 그게 아니에요. 저 같은 장기 1급을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으시겠어요? 솔직하게. 조용하잖아요. 쉽지 않죠. 지난 과거에는 못 나갔었으니까 누가 저를 거들떠보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잘 나가니까 그래도 먼저 데려가려고 하는데 지금의 와이프를 저는 버릴 생각 없어요.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와이프를 만난 지 한 달 반 만에 이걸로 제대로 꼬셔졌죠. 누가 제 말빨에 따라올까? 기승전결 결혼 딱. 제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바로 장인어른의 허락을 받는 거. 와이프가 나에게 뻑 갔다라는 것은 바람 불 때 연날려야 되는 거고 물 들어올 때 빨리 놓아줘야 되는 거 똑같아. 나한테 뻑 갔을 때 내가 반드시 장인어른의 빨리 허락을 받는 거예요. 약속 드리고 가서 다과를 하면서 모든 신경은 장인어른 말씀에 쏠려 있어요. 약 30초만 들어도 저를 받아주러 가는 건지 단념시키러 가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근데 듣다 보니까 저를 단념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왜? 장애를 가졌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하고 빙빙 돌려서 말씀하는 게 귀에 들어왔어요. 이게 딱 느껴졌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될 거면 다른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남 얘기니까 쉽게 남 얘기. 다른 사람 인생에는 잘 개입을 해. 내 이름이 그게 생각이 안 나. 남 얘기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들으러 갔던 것은 허락받으러 갔던 거지 그런 얘기 들으러 간 게 아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도 여자친구가 나를 좋아했다는 거. 이 한 가지 믿고 바지자락을 또 붙잡았어.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한 5분 정도를 실경했더니
장모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마지못해서 장인어른이 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장가를 가게 됐는데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어떻게 잘하세요? 역시 연애와 결혼은 별개다.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역시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와이프하고 살면서 여성분들은 참 단순함을 느꼈어요. 너무너무 단순히. 부부싸움을 하면 어찌됐건 풀어야 되잖아요. 풀면 풀기 위해서 제가 큰 선물도 아니야. 작은 선물 하나 사가지고 가. 작은 선물 하나 받으면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언제 싸우냐는 듯이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 작은 선물은 뭔 줄 아시죠? 다이아몬드. 아이, 기왕 사다 주는 거 그 정도는 사다 줘야지. 그래서 다시는 싸움 안 해. 제가 우리 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주변에 내 고객으로 파트너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나같이 바지자락 붙잡고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능력이 되는지 자신감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서는 대답 못 하시잖아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해요. 알량한 자존심은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내 실력과 능력과 또는 내 자신감이 그 알량한 자존심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때려주기도 그건 내 고객으로 내 소비자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난 후에 그게 옳았다는 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반드시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너스레 떨면서 내 결혼 생활로 내가 말씀을 대신 드린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다 거래처를 잡았어요. 거기까지 해서 우리가 실력을 딱 갖추었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있는 나를 먼저 잡아줄 사람 있나요? 나와 손잡아줄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 세 번째가 있어요. 간절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 번째. 바로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팔아내기 위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나를 찾아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부터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강사 능력을 딱 갖추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명함 만들죠. 그리고 프로필, 이력서 만들어서 누구 쫓아다녀요? 교육, 기업체 교육 담당자 쫓아다녀요. 아니면 컨설팅, 에이전시, 교육 연결해주는 업체가 그런데 대표들 만나러 쫓아다녀요. 어느 누가 기다렸다가 내 프로필 이력서 보고 강사로 섭외해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제가 도둑놈식 보고 마음이 아프다니까요. 왜 나를 거절할까? 저 거절 많이 당했어요. 어느 누구도 가지고 갔는데 한 번에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내가 없을 때 쓰레기통에다 버린 거. 있을 때 넣으면 정말 찢어지게 가슴이 아프다. 그렇다고 포기했을까요? 다음 달에 또 갑니다. 또 갑니다. 한 5번, 6번 찾아가도 그래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대로 포기하자. 그때 제가 했던 건 마지막에 명함 한 장은 반드시 받아. 그리고 주소록에다가 편지 써. 자필편. 손이 아파가면서 그때의 그 느낌을 그대로. 그리고 보내드리죠. 책 8권 썼죠? 나올 때마다 제가 보내드려요. 강의 CD 2개 있죠? 나올 때마다 보내드려요. 강의 동영상 있죠? CD에 담아서 나올 때마다 내가 보내드리고 방송했던 것도 보내드려요. 그러면 한 번의 기회는 줘요. 1년이 걸리든 1년 반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딱 한 번의 기회는 줘요. 저는 그 한 번의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미친놈처럼 강의를 하게 되면 좋은 게 있어요. 재구매가 이루어져요. 우리 재구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또 하나 좋은 게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홍보를 해요. 동기부여 강사 백금기 괜찮더라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5개월, 6개월 쫓아다녔는데 강의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갔더니 나를 안면몰수하고 처음 본 느낌을 했던 때가 있어요. 굉장히 살벌한 차가운 느낌 받을 때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게 바로 당황스럽고 황당한 얘기인 거죠. 아마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신랑 신부가 있어요. 신혼부부. 간땡이가 부은 신랑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 신랑이 외박을 하고 왔어요. 근데 팬티를 뒤집어 입어왔어요. 신부가 생각하면 굉장히 당돌하고 당황스럽잖아요. 빨려고 봤더니 그 팬티가 여자 팬티. 황당한 사건인 거예요. 저도 그와 비슷한 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황당한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재력가 80대 내 돈이 좀 많아요. 근데 어찌됐건 죽기 전에 20대 젊은 아가씨하고 한번 자보고 싶은 마음에 어찌해서 아무튼 하룻밤 잤어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을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가 죽었을 거라고 하죠. 20대 젊은 아가씨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유효기간이 지난 걸 먹어서 탈이 나서 죽었어요. 함부로 건들 게 아니란 얘기예요.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런 황당한 일이 제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절대 저는 포기하지 않고 쫓아다녔어요. 제가 거래에서 얻었던 것 중에 가장 오랜 시간에 걸렸던 거는 2년 걸렸어요. 가장 빨리 잡은 게 8개월. 대부분 약 1년 2개월에서 3개월이면 거래처를 하잖아.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할 일이잖아요. 그걸 돌아가다 보면 그게 나중에 쌓이고 쌓이게 되면 그게 계속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게 바로 그런 일이에요. 우리 사장님도 말씀해 드릴까요? 우리 사장님도 여러 가지 공부 다 하시고 나서 명함 들고 팜플렛 카탈로그 들고 누구 쫓아가죠. 쫓아갔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내 카탈로그 보고 내가 하는 얘기에 반응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가슴이 아프고 짠한 거예요. 괜히 1818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고 몇 번이나 쫓아다녀야 될까요? 몇 번이나. 저는 최소한 1년은 쫓아다니라고. 1년 해봤자 일주일에 한 번씩 52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더 차세원. 최소한 45번 이상은 만나야 상대방이 나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줄 거니까. 어느 누가 나에게 오자마자 마음의 문 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의 문 열었다는 거 꼭 간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1년은 쫓아다녀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1년이 걸렸어요. 실제 사례를 알려드려요. 제가 외부에서 이제 동기부여 강의도 많이 하고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좋은 데는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백상호에도 한번 서보고 싶은 마음에 김상한 대표님이라든 성이사님 잘 알아요. 수년 전부터.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서 외국에서 반응이 좋아서 이 자리에도 한번 서보고 싶은 마음에 1월달부터 부탁했어요. 작년 올 1월달부터. 또 편지도 썼어요. 매월. 그리고 책 나오면 또 보내드려요. 여름에는 다른 데서도 강의도 같이 했었어요. 내 모든 걸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해도 절대 이 자리는 안 세워줘. 이 자리에 아무나 쓸 수 있다는 거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10월 말 정도에 10월 달까지 내가 목표를 딱 보는데 이게 빠졌어. 103호에서 강의하겠다는 게 내가 빠졌더니 2달밖에 안 남았죠. 여기에 가장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소문 했더니 바로 이길재 사장님. 맞죠? 여기저기 어찌 해가지고 이길재 사장님 연락처를 내가 직접 받았어. 그리고 전화 드렸어. 이때는 나를 안 본 상태의 전화 통화는 30초 이내에 상대방의 호기심을 긁어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끊으면 그만이야. 대뜸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가 이용곤 박사님 제자였고 이종곤 박사님을 통해서 몇 번 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화는 끊지 않고 일단 더 들으셨어.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강의도 많이 다니지만 책도 2권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꼭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보냈는데 제가 그냥 책만 보냈을까요? 편지 썼어요. 2장이. 정성스레. 우체국 가서 보내게 되면 우체국은 다음날 받았다고 문자가 오죠. 다음날 바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한 5일에서 6일은 뜸을 들여야 돼. 왜? 나에 대해서 찾아볼 시간 또는 책을 볼 시간 뜸을 들이는 거예요. 한 5, 6개월 후에 전화를 드렸더니 처음에는 연락이 안 됐어. 계속 강의 중입니다. 미팅 중입니다. 문자로 오죠. 지금은 강의 중인데 이따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전화가 안 왔어. 옳지. 이건 내가 기회를 잡은 거야. 왜? 상대방이 이미 실수를 한 거잖아. 맞죠? 이건 전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은 제가 부산에 강의가 있었어요. 일부러 4시 반 정도에 부산 얘기 보면 웅성웅성하죠. 일부러 그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왜? 웅성웅성하는 게 들렸을 때 상대방이 보기에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게 느껴질 거니까. 전화를 드렸더니 역시 이길재 사장님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 제가 백근기 소장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연락 드린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 얘기부터 하시더라고. 이길재 사장님과 저하고는 20살 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서슴없이 본인의 잘못을 이야기했다는 거 보고 제가 역시 사장님답다, 리더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만저만 얘기하다가 사장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 책도 잘 봤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저도 만나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 날 여기 103 MDM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저는 이제 내가 해야 될 거 딱 하나 있죠. 103호 강의 쓰는 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제의를 했어요. 12월 달 103호 모닝스쿨의 강사로 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정 잡아가지고 그게 바로 오늘인 거예요. 그 정도의 전략을 나는 펼쳤다. 그게 1년 걸렸다는 얘기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장님들 여기 계시면서 계속
다른 성공 사례들 많이 듣지 않나요? 많이 듣죠.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게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많이 들었던 것 중에 정말 나에게 와닿는 거 한두 가지만 내 것으로 만드는데 충분한 건 플러스 알파를 반드시 해야 돼. 내 능력을 플러스 알파라고 난 후에 그걸 꾸준하게 밀어붙였을 때 나는 팔아낼 수가 있는 거야. 팔아내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내 개인을 팔든 뭘 팔든지 간에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나는 팔아내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인생을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인생을 바꾸고 난 후에 뒤로 돌아보니까 이런 노력하지 않고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 제가 가족 같으니까. 열심히 공부해 왔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택할 수 없는 영역. 누구를 잘 만나면 될까요? 그렇죠. 답 나오네. 부모 잘 만나서 뭘 많이 받으면? 유산. 그렇죠. 유산 많이 받으면. 우리의 부모는 우리에게 유산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인력은 유산 아닙니다. 인력은 가게 차리고 차 한 대 사면 까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건 유산이라고 하지 않고 용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돈. 제가 말씀드린 유산은 최소한 100억 이상의 유산. 아니 100억 이상의 유산을 받아야 오늘 같은 날 수영장 딸린 호텔에서 실컷 놀다가 저녁에 저하고 카바에서 취미생활에다 만나야지 진짜 만남이라니까요. 그 정도는 받아야 유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느 수천만 원 쓰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돈 세다가 좀 잠 좀 잡았으면 좋겠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빨리 잊어버려야 내 마음이 편해. 딱 한 가지만 생각하라고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선택을 했거나 앞으로 미워는 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 누구를 잘 만나면 돼? 그렇죠. 배우자 잘 만나면 돼. 나는 배우자 잘 만나서 인생 바꿨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조용하죠? 하늘을 별도 따다 줄 것처럼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다는 말에 속아서 지금까지 싸우면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전쟁 치르면서 살아왔잖아. 안 그래요? 배우자가 더 꼴 보기 싫은 건 뭔 줄 아시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시비 걸고 무시 걸고 할 때 배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지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이 맺혀 있다. 그 한마디에 속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 같으니까 우리 사장님들의 한을 제가 좀 없애드릴게요. 배우자를 죽이는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해드릴게요. 이건 적어놓으셔야 돼요. 녹음하셔도 돼요. 이건 아무 데서는 공개 안 해줘. 내가 써보니까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이거는 배우자만이 알 수가 있어. 배우자가 잘 때 새벽 2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모든 일을 끝내야 돼.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보름달 뜰 때 하십시오. 보름달 기운이 그렇게 좋대요. 아래쪽으로 다 벗겠어요. 팬티까지. 똥구멍에다가 마데카스를 한 반 통씩 바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정품을 발라야 돼요. 한 2주를 바르다 보면 똥구멍에 새살이 차올라서 막혀서 터져 죽어. 이건 완전 범죄다. 국과수에서 나왔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라고 말씀. 이래 보니까 오늘 몇몇 번 약국 가실 것 같아요. 정품 사셔야 됩니다. 정품. 피품 사면 안 들어요. 안 들고 나면 꼭 저한테 연락 줍니다. 안 듣는다고. 그때 정성이 부족한 거야. 배우자는 내가 선택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원래 배우자 간에는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설득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제가 아무리 밖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도 집에 가면 순한 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와이프를 설득하겠다는 마음 먹음과 동시에 그때부터 다툼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배우자는 아무리 그래도 설득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실 일은 집에서 나로 인해서 집에 가정이 돌아가는데 아무 불화가 없게 만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득 못하니까 이런데 세미나, 일일 세미나 있죠. 또는 릴리 세미나 있죠. 외부 강사가 왔다든지 아니면 정말 주요하게 드려야 될 세미나만큼만 들을 수 있게 내가 집에서 말을 잘 듣고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지 알려만 준다라면, 그리고 집에서 저항만 없다라면 우리 사장님들이 하시는 일은 훨씬 수월해요. 이 자리에 오시고 집에 들어가면 싸우실 분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미나가 있는 거예요. 하루짜리 세미나, 릴리 같은. 1박 2일 안 해도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세미나 한 번만 들을 수 있게 이게 만들고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지 알기만 해주고 내가 집에 가도 잘했다고 토닥거려줄 수만 있다면, 저항만 없다면 우리 사장님들 하시는 일이 훨씬 빨라진다니까요. 내가 선택했던 배우자가 싫어서 이런 분들도 계시죠. 바꾸신 분들도 있죠. 찬스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바꾸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바꿨던 사람들 모아서 인터뷰해 보니까 딱 한 가지. 바꿔봤더니 그놈이 믿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자식을 믿겠다는 분 계실까요? 자식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가 손만 안 벌리고 알아서 자리 독립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존재. 안 그런가요? 혹시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가끔 나는 아들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정말 아들이 좋아서 같이 아들이 40 넘어서까지 본인이 품고 있다가는 같이 죽자는 얘기. 이게 바로 신조어로 캥거루족이 바로 그런 족이에요. 지난 과거에는 가능했어요. 농사만 질 때는 왜? 밥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밥만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딱 답 나와 있죠.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무슨 일? 무슨 일을 하면서 인생을 바꿔야 될까요? 무슨 일? 여기서는 그래서 누스킨이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평생 직장이 있다고 생각되세요? 평생 직장은 없는 겁니다. 평생 직장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정신과 치료로 강력히 군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구미에 있는 제 지인 중에 나보다 2살이 어려요. 근데 삼성전자 구미 공장의 부장이에요. 뭘 준비한 줄 아세요? 자격증 따고 있어요. 왜? 곧 그만둘 거 생각하고. 회사에서도 권장해요. 기회 줄 때 자격증 따고 다른 공부하라고. LG 사이언스 파크에도 있어요. 나보다 1살 어린 거기는 LG 차장이에요. 맞벌이에요. 왜? 혼자서는 안 된다는 얘기. 미래 준비하고 있어. 항상 물어봐요. 뭘 해야 되는 건지. 나중에는 제가 누스킨 하라고 알려줄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 평생 직장은 없는 겁니다. 왜 없는지 또 설명을 해드려야지. 각 보험사들마다 은퇴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통계청이 나와 있잖아요. 통계청에서는 51.6세가 퇴직나이고 보험사에서 은퇴연구소에서 얘기한 건 55세라고 해요. 51세든 55세든 중요하지 않아. 어젠가 나왔죠.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에요? 우리야 좋은 제품 먹으니까 100세라고 하겠죠. 라이프팩 먹고 뉴스 스팸 먹고 하니까 100세라고 하겠죠. 평균적으로 어제 나와 있던 내용들은 82.7세. 근데 우리는 좋은 걸 먹으니까 최소한 90 이상은 살 거야. 60이 정년이라고 쳐요. 근데 90살까지 살려면 30년을 더 살아야 돼. 그래서 평생 직장은 없다라고 하는. 지난 과거에는 평생 직장으로 얘기해요. 왜? 60까지 정년을 하고 65이나 6에서 죽으면은 그건 평생 직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30년을 더 살아야 돼. 그래서 평생 직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야 될 반드시 필요한 업은 평생 직업만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너스레 때는 말씀드리는데 어디 가서 그 얘기했더니 역시 무식하면 용감해. 한 분이 손을 번쩍 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업을 하면 됩니다. 내 사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 맞는 얘기는 하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나오락에서 손을 꼭 붙잡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요즘 대한민국에 자영업자 얼마나 많은 줄 아시죠? 정확하게는 568만, 약 570만이라고 있어요. 이 중에 83%가 임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 17%만이 자기 건물에서 자기 장사를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망할 일이 좀 적어지는 거예요. 월세만 안 나가도 망하는 게 시간이 늦춰지잖아요. 5년 생존율을 볼까요? 음식점 및 숙박업 5년 생존율이 18%밖에 안 돼요. 제조,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늘어요. 83%까지 늘어납니다. 아니 38%까지 늘어납니다. 손잡았던 그분하고 나하고 당장 우리가 가게를 알아보러 간다면 음식점 아니면 프랜차이즈 쫓아다니겠죠. 작년에 2017년도에 음식점 개업했던 개수가 바로 18만 1000개. 망했던 개수 한번 알려드릴까요? 16만 6천 개. 15,000개만이 살더라. 약 91%가 망하게 된데 남아있는 9%가 다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그 중에서 1%에 들어간 사람이 정말 많이 벌었고 9%는 한 달에 1, 200만 원 벌어도 그 업을 그만두지 못해. 왜? 투자한 돈이 많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15시간씩 근무를 해. 나는 이렇게 공부했던 걸 증거 자료로 얼마 전에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니까 그 증거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네.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왜 그럴까요? 착각을 해. 내가 하면 아니겠죠. 이 착각이 본인을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건 평생 직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생 직업이 있어야 살아가면서 쓰리고의 피박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고스톱 쳐보셨죠? 네. 고스톱 칠 때 반드시 면해야 될 건 뭐예요? 알려드렸잖아요 방금. 그래도 피박 막아야 될 건 뭐예요? 상대방이 쓰리고 막아야 돼. 아니 고스톱 치다가 쓰리고에 피박 당하면 판 엎어버리고 욕 좀 얻어먹고 다시 쳐도 돼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있어서 쓰리고에 피박이 있다는 걸 아세요?
아무 때나 맞을 수 있어요. 안타까운 건 우리의 인생은 쓰리고 피박을 맞으면 다시 살아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너스레 떨면서 고스톱으로 대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 직업이 없으면 맞을 첫 번째 고부터 알려드릴까요? 자, 첫 번째 고 맞을 게 바로 이때 고는 높을 고가 아니라 아플 고. 첫 번째가 바로 질병입니다. 질병에 걸리는 원인 90%가 불규칙한 생활 식습관에 의한 질병이 90%. 제가 지금